저희는 플라스틱을 했습니다. 저희는 플라스틱 취재를 했고, 요람에서 묻은가지 2019 대한민국 플라스틱 보고서라는 주제로 팩트체크 SNU 팩트체크 센터의 기획 취재를 지원받아서 그걸로 저희가 한 4, 5개월 정도 취재를 하고 보도를 했습니다. 먼저 저희가 모든 팩트체크 뉴스가 마찬가지겠지만은 뭘 해야 될지 아이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시작을 뭘로 할까? 왜 이걸 할까? 그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때마침 2019년, 2018년에는 국내 쓰레기 문제가 꽤 있었습니다. 쓰레기 대란 문제도 있었고요. 그동안은 뭐 플라스틱 쓰레기가 계속 바다로 나온다, 뭐 미세 플라스틱이 문제다 된 거는 수없이 제기돼 왔었죠. 그러던 찰나에 이런 기사들이 보도되기 계속 돼 왔었어요. 뭐 비단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들었습니다. JTBC와 KBS의 북태평양 죽음의 섬 한반도의 7배 쓰레기 섬, 태평양 쓰레기 섬에 쓰인 한국 쓰레기,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북태평양에 한반도 7배에 달하는 쓰레기 섬이 있다는 거예요. 한반도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은 그렇게 작은 나라지만은 바닷가에 우리나라의 7배 정도에 가는 쓰레기 섬이 있다면 눈으로 보여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리고 이 자료 사진으로 제출한 거에는 충분히 눈에 보일 수 있을 만한 자료 사진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런 게 있을까? 단순 호기심이었습니다. 있을까? 그래서 구글 어스를 열어서 봤어요. 여기 우리나라고, 우리나라가 이 정도라고 치면은 우리나라의 7배 정도 되면 대략 한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구글 맵을 봐도, 구글 어스를 봐도, 어느 기상 자료를 봐도 북태평양 쪽에 쓰레기 섬이라는 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좀 뭔가 좀 잘못됐는데 이게 왜 이런 말이 돌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취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자료는 많이 언급되고 있었어요. GPGP라고 해가지고 북태평양 죽음의 쓰레기 섬을 가리키는 단어까지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좀 짚고 넘어가겠다 해서 취재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플라스틱으로 저희가 큰 테마를 잡았었고 그 테마 안에 첫 번째 취재할 수 있는 팩트체크 아이템이 나왔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좀 찾아보니까 또 재미있는 게 나왔어요. 벨기에에 이어 대한민국이 플라스틱 사용량이 연간 전 세계에서 제일 높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많다는 건 이해하겠어요. 사실 그것도 잘 이해는 안 갔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미국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다 일회용 플라스틱에 포장해주고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좁은 땅덩이에 비해서 그러나 싶은데 벨기에는 왜 도대체? 벨기에에 이어라는 자료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꽤 많은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뭐 한겨레도 있죠. 여기 보면 K죠. 뉴스 데일리, 이건 뭐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런 자료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뭐 이건 또 뭐지? 벨기에는 왜 플라스틱 많이 쓰는 거지? 벨기에 하면 떠오르는 거는 와플인데 와플과 초콜릿밖에 생각 안 나는데 그 와플을 다 플라스틱 봉지에 싸주나? 안 가봤으니까. 그건 단순하게 호기심에서 두 번째 팩트 체크 아이템 벨기에. 과연 이건 왜 이런 말이 나오는가? 그래서 플라스틱 하면 많이 언급되는 게 이 7배 쓰레기 섬과 대한민국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많이 사용된 게 벨기에에 이어 2위다. 이 자료가 계속 이제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우리 기획 취재 아이템의 시작을 해보자 해서 이제 플라스틱 기획 보고서를 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팩트체크 기획 취재지만 이거를 완벽한 하나의 플라스틱 취재 보고서처럼 만들어 볼까 했어요. 그래서 아이템 회의를 하면서 이런 의성 쓰레기산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플라스틱과 관련된 쓰레기 문제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희가 단편적으로 한 건만 다루고 끝내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뭐가 있다, 없다 수준의 팩트체크뿐만 아니라 그러면 얘가 있으면은 뭐가 문제고 이게 지금 궁극적으로 문제는 이게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까지 같이 해주기 위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취재를 많이 해야 되고 하나의 큰 보고서 형식으로도 제작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 플라스틱으로 가자. 초성 좋아하잖아요. 플라스틱으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플라스틱에 관련해서 쓰레기 문제에서 많이 이미 나왔어요. 너무 많이 나와 있고 이런 문제들이 항상 회자가 됐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입자로 쪼개졌는데 그 입자를 동물들이 먹고 그 동물들을 인간이 먹으면 인간이 건강이 위험하다. 이 논리는 계속 반복돼 왔어요. 근데 진짜 그럴까? 진짜 이 물고기 계속 쌓이고 인간이 먹으면 죽을까?
이 고민을 제대로 해본 적은 없었어요. 이거 그냥 이렇게 문제가 되었구나. 플라스틱이 쌓이고 바다에서 멸치가 먹고 멸치를 고래가 먹고 고래를 우리가 먹고 참치를 먹고 우리 몸에 쌓이겠다 했지만 진짜 그럴까?에 대한 고민은 없었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한번 검증을 해보자. 그래서 큰 틀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취재 범위가 크고 기획 취재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SNU 지원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기사도, 방송도, 영상도, 다큐, 미니 다큐도, 그래픽 뉴스와 내러티브 보도와 인터랙티브까지 같이 넣어보자. 있는 거 다 했죠. 한번 다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로 설계를 했습니다. 이 내러티브를 이런 거는 우리의 기사가 생각보다 팩트체크 기사 딱딱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편하게 풀어주고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종합적인 기사를 하나 필요로 했어요. 여기 인터랙티브를 넣은 이유는 저희가 기획한 것 중에 하나는 물론 저희가 우수한 인력과 장비가 있었으면은 실제 그 태평양으로 갔겠죠. 배를 타고. 실제 KBS는 갔습니다. 배를 타고. 정말 대단한 방송사입니다. 저희는 그럴 정도 인력이 안 되기 때문에 여력이 없기 때문에 국내 해안선에 그러면은 플라스틱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인천부터 시작해서 인천이 아니죠. 인천부터죠. 거의 모든 해안선 다 돌았어요. 그거를 지도로 해가지고 인터랙티브로 만들어보자. 이렇게 이제 구성했던 겁니다. 그래픽 부분도 하나 넣었을 거예요. 그래픽은 지금 이게 과학과 관련된 유명한 유튜브입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고퀄해야 하는데 어려운 과학 지식을 모션 그래픽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래픽으로만 합니다. 그래픽과 나레이션으로만 설명하는 과학 영상인데 되게 재밌어요. 인기도 엄청 많죠. 조회수 보면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얘를 차용해가지고 이 유튜브를 차용해가지고 그래픽 뉴스를 만들어보자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을 찾았어요. 아이템. 국내 취재에서는 의성, 쓰레기산을 취재해야 되겠고 우리나라가 쓰레기 2위라면은 해안선에 쓰레기가 많다고 하는데 진짜 많은지 한번 살펴보자. 그리고 재활용 대란이라는데 재활용, 과연 우리나라 재활용은 엄청 잘한다고 했지만 이렇게 잘하는데 왜 우리나라 계속 문제로 해자되나? 재활용.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겠죠? 해외 취재. 벨기에 와플국은 왜 쓰레기 플라스틱을 1위로 사용하고 있는가? 그러면 벨기에는 또 EU에 속해 있죠. 그리고 EU의 중요한 부서들이 EU 본부가 아마 벨기에에 있을 거예요. 벨기에 EU에 관련된 정책 보고 이 GPGP 과연 태평양 쓰레기 얼마나 많은가 보자. 그리고 여기에 연결된 게 이 오션 클린업이라는 단체입니다. 16살 소년이 태평양 쓰레기를 모두 수거할 수 있다는 아이템으로 모델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모델에 감명받은 과학자들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돈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걸 바다로 끌고 가가지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플라스틱 쓰레기 수거하는 작업을 했어요. 되게 이상적이죠. 이상적인데 잘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쓰레기의 장밋빛 미래를 꿈꾸면서 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관련된 문제도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국내와 해외 파트를 나눠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왔던 아이템들이 이런 아이템입니다. 물론 그 시간 순서는 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보도된 시간 순서인데 실제 취재한 시간 순서와는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의 쓰레기 문제를 하나를 시작하니까 전문가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 또 다른 팩트체크할 사안이 발생을 하고 또 다른 플라스틱 문제가 발생하고 뭐 그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여기 보면 이제 굴값이 쌀수록 바다는 썩어간다. 제목이 바뀐 건데요. 데스크 이름 제목 바꿔갖고 핵심은 이거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안에 정말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을까?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사용량 2위인데 그럼 여기 왜 굴값이 갑자기 튀어나왔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안가에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스티로폼 때문이에요. 스티로폼이 미세 플라스틱이 돼가지고 그 통계값이 우리나라가 되게 높게 잡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리스나 이런 이탈리아에서 굴은 아주 고급 요리지만 우리나라는 굴국밥 먹죠. 엄청 싼 건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 굴이 자랄 수 있는 천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굴뿐만 아니라 홍합 이런 거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담배, 홍차, 섬유 유연제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다더라. 종이컵, 플라스틱컵 대란이 있었죠. 카페에서 플라스틱 사용하지 마라 해서 정말 종이컵이나 플라스틱컵이 저 친환경이 될 수 있는 건가? 그리고 우리나라 재활용이 세계 2위. 우리나라 재활용이 그렇게 높다는데 진짜 맞아?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는 문제가 생기고 있지? 쓰레기 대란 우리 발생하지 않을까? 화장품에도 플라스틱이 있다. 옛날에 치약에도 있고 화장품에도 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뤄보는 거였죠. 여기 밑에 보면은 이 19세 소년의 꿈에 이게 오션 클린업에 관련된 것입니다. 400억을 모금했죠. 더 지금 계속 모금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짰고 보도를 순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는 이거였습니다. 최대한 많은 전문가를 만나고 최대한 많은 통계 자료와 논문 자료를 검토하는 것. 그거밖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GP를 위해서 그 KBS처럼 배를 타고 갈 만한 제작비나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수준에서 관련 전문가 그리고 관련 논문 해당 분야의 제일 전문가를 찾으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문제가 있다. 플라스틱 전문가들은 되게 많아요. 뭐 인터넷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언론에 나오는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그런데 플라스틱 중에서도 인체 독성학 전문가가 있고 뭐 환경 독성학 전문가가 있고 플라스틱 재활용 전문가가 있고 파트가 또 다 다른 거죠. 그죠? 우리가 만약에 뭐 의사라면 의사 내에서도 여러 가지 분야가 나뉘듯이 그래서 최대한 해당 분야 전문가를 찾아가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와 자료들을 최대한 찾아서 보도를 했죠. 그리고 어찌됐든 기본적으로 팩트체크 취재 원칙을 따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실명 인터뷰 그리고 원문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최소한 2명 기본적으로 3명을 잡았으면 안 될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인터뷰 그리고 최소한 1개 이상의 통계 자료, 논문 통계 자료 이 3개 정도의 근거 자료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취재를 보도를 했죠. 그리고 모든 취재에서는 지금 여기서는 제가 담지 못했는데 그래픽을 최대한 다 활용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이나 그런 자료들을 모두 다 해서 사람들에게 직관적이고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그리고 판정표는 반드시 넣기 이런 식으로 해서 취재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제 의성 쓰레기산에 간 18분짜리 미니 다큐를 해놓고요. 우리가 의성 쓰레기산 문제가 잠시 우리가 잊혀졌지만은 한때는 되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여기 쓰레기 업자가 자기들이 계속 쓰레기를 샀던 거예요. 돈 주고 돈을 받고 쓰레기를 모았던 거예요. 근데 처리를 안 했던 거죠. 근데 회사는 망해버렸습니다. 산에 쓰레기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죠. 그에 관련된 뒷이야기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팩트 체크가 조금 다르지만 하나의 저희 그 의성 기획 취재에 관련된 미니 다큐식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유튜브를 참고한 플라스틱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 플라스틱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모션 그래픽으로 해가지고 방식으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다 하려고 노력을 했죠. 이렇게 글자를 보여주면은 읽기 힘들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의 텍스트 기반보다는 여러 가지 자료와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에 집중했습니다. 이게 인터랙티브로 했던 건데요. 뭐 굳이 인터랙티브 따로 플랫폼을 만들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제작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구글 맵을 바탕으로 했는데 여기 이제 갔던 포인트들인 거예요. 여기 해안선을 다 돌았습니다. 실제 차를 타고 제가 해안선을 싹 다 돌았는데요. 차 키로수가 거의 막 6,000, 7,000km 됐던 것 같은데 예. 덕분에 태어나 처음으로 대한민국 해안선 다 도는 엄청난 기쁨을 누렸습니다. 근데 정말 여기 그 흔히 말하는 양식장이 활발한 이쪽 지역에는 스티로폼 플라스틱 알갱이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 취재를 하기 전에는 이게 안 보였습니다. 저도 바닷가를 가고 놀러 다녔는데 그게 쓰레기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물론 페트병이 굴러다니고 그런 건 아유 또 여기서 커피 마시고 안 두겠네 했지만 스티로폼을 보고 바닷가를 보니까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을 보고 바닷가를 보니까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있었어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더 많은 지역이에요. 동해는 상대적으로 좀 덜했고요. 이런 것들을 좀 시각적으로 보여줘요. 이걸 이제 누르면은 사진이 나옵니다. 사진 나오고 그쪽 해안선이나 해안가가 어떤 모습인지 해서 사진을 다 담아놨어요. 한 5장, 6장 이 정도 담아놨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시각적으로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기획 취재한 게 생각보다 반향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단순히 플라스틱이 문제라 했으면은 별로 크게 관심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미세 플라스틱이고 나의 식단이나 나의 가정생활이나 나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블로그나 이런 자기들의 개인 사이트나 근데 많이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재활용이 2위 정말 잘하지만 그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아파트는 잘하지만 일반적인 주택이나 이런 곳에서는 재활용이 사실상 쉽지 않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도해 지역이나 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수거가 안 됐기 때문에 아예 그냥 불태운다고 하더라고요. 쓰레기를. 그리고 그게 불법이 아니랍니다. 그런 것들 그 속에 이 우리나라가 재활용 잘한다는 것 속에 막 숨겨졌던 비밀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정작 재활용을 해서 보냈다고 하더라도 깨끗한 상태, 예를 들어서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라벨을 빼야 된다든지 비닐봉지 같은 경우에는 뭐 음식물 쓰레기가 든 걸 빼야 되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없이 재활용을 했다고 저희는 재활용을 했다고 해서 보내지만 막상 업체에 가서는 그거는 2차 분류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인건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다시 다 소각해버리거나 묻어버리거나 이런 발생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왜 벨기에 높았나? 벨기에 가서 물었어요. 벨기에 그 환경 담당자를 물었어요. 이거 높다는 거 아니야? EU 담당자한테 잘 몰랐는데 왜 이런 자료가 나왔지? 알고 보니까 이 자료의 출처의 원 시작은 하나 그 일종의 석유 관련 단체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자재를 석유 어쨌든 플라스틱 만들 때 석유 관련 자료를 사가지고 원자재로 해서 플라스틱을 만드는데 원자재를 많이 사간다는 거예요. 벨기에에서. 근데 그게 꼭 플라스틱 쓰레기로 연결될 이유는 없거든요. 재활용을 했을 수도 있고 플라스틱 외에도 사용했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 출처는 인구당 많이 사용한 게 벨기에였고 그 다음이 한국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 자료는 그 자료를 플라스틱 1, 2위로 해석하는 데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이컵이 생각보다 친환경적이지 않았다. 담배, 홍차, 섬유 유연제가 들어있다. 핵심은 이거죠.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래서 여러 독성학 관계자를 만났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거기까지는 밝히지 못했다고 합니다. 과학 기술 수준이 미세 플라스틱이 몸에 들어온 건 맞는데 이 들어온 게 인체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이걸 너무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나이브하게 지금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고 그 정도에서 경고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노 물질 같이 작게 입자화되는 거는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많이 있다. 그 물질들에 대한 환경 독성과 인체 독성은 아직까지 기술 수준이 발전하지 않아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른다. 진짜 세포셀에 남아가지고 이 세포셀의 문제를 이렇게 발암 물질이 되는 건지 관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 400억 모건 16세 선역권 왜 좌절된다? 취재를 했습니다. 물론 오션 클린업이 네덜란드에 본사가 있는데 취재 요청을 하니까 no. 샌프란시스코에 그 지금 프로젝트를 하는데 취재 요청을 하니까 no. 그런 상태였어요. 이런 거였습니다. 취재를 종합해 본 결과 이 친구는 다 된다고 했죠. 그리고 여러 과학자들이 된다고 했죠. 근데 사실상 프로토타입 모델과 실제 이게 상용화 모델은 한계가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상용화 모델로 가기 위해서 추진했지만 실패를 했어요. 그럼에도 이걸 계속하고 있는 거는 약간 이제 이 오션 클린업이라는 단체가 조금 변질됐습니다. 처음에는 해양 쓰레기를 다 수거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는데 기부금이 많이 몰렸잖아요. 돈이 많아졌어요. 어느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기부금이 많이 몰리면 그 기부금이나 돈을 따라오는 과학자들이 따라붙습니다. 연구자, 학자들이 따라붙죠. 그러면서 이거를 교묘하게 돈을 계속 따내면서 이 프로젝트 진행할 수 있는 방안 모델로 바꿔버린 거예요. 실제 태평양의 쓰레기를 다 수거하는 것보다는 약간 좀 연구단체 비슷하게 이제 약간 바뀐 거죠. 그러면서 다른 단체가 시도하지 못한 행동들을 하면 막 그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그렇게 합니다. 일반 단체들은 민간 단체들은 꿈을 못 꾸죠. 쓰레기 수거하는 단체는 그 정도 돈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 단체는 그런 걸 하면서 그거를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계속 지금도 운영되고 있어요. 예. 상당히 문제가 있죠. 여기 학자의 문제들도 있죠. 그 돈에 입각한 학자들 예산 따오고 그 예산으로 오션 클린업에서 예산 받아가지고 이쪽에 입김에 맞는 프로젝트를 진행해주고 자기들은 돈 벌고 오션 클린업은 정당성을 확보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 13개 그리고 방송 리포트를 3건인가 4건인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도를 마친 게 저희 이 기획 취재였습니다. 덕분에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고 인용해줘서 되게 한편으로 기분이 좋았고 그럼에도 저희가 어쨌든 핵심적인 거는 인체에 문제가 있다 없다를 밝혔으면 좋겠는데 그걸 못해서 되게 아쉬움이 남았어요. 잘 봐주셔가지고 이렇게 상을 받게 돼서 되게 큰 영광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노컷뉴스 플라스틱 요람에서 무덤까지 기획 취재 관련된 내용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네, 네. 네. 예. 종이컵이 플라스틱보다 더 친환경적이어서 막 종이컵에서 나눠졌죠. 플라스틱은 말고 종이컵에 해가지고 종이컵은 재활용이 된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종이컵을 코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종이컵 매끌매끌하죠. 이미 코팅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플라스틱이 됩니다. 또 다른 플라스틱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종이컵이 플라스틱보다 친환경이지 않는 거죠. 오히려 플라스틱이 더 친환경일 수 있는 것은 재활용만 잘한다면 여러분들 그 플라스틱 컵을 제자리에 다 모아서 수거장만 보낸다면 오히려 재활용이 더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종이컵 찢어지죠. 찢어지고 부풀고 잃어버리고 거기에 딴 거 많이 하죠. 낙서도 하고 찢기도 하고 그러면 재활용이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재활용만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면 플라스틱 컵이 더 친환경적일 수 있는 거죠. 그런 측에서 그렇지 않다는 아마 판정을 했을 거예요. 일상 속에 플라스틱이 이용된 데가 너무 많았습니다. 사실 플라스틱 없이 살아보기 이런 것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불가능해요. 사실상 절대 불가능합니다. 살 수가 없어요. 함께 사는 법을 저희가 가야겠죠. 코로나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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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은 분리수거를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분리수거 잘한다 그 취지가 아니라 우리나라 지금 분리수거 시스템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아파트 단지 내 분리수거 시스템과 일반 주택용 분리수거가 사실상 안 돼요. 근데 이쪽에 인력을 투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쪽 단지 내 분리수거 시스템을 아예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단지처럼 뭐 플라스틱 뭐 하는 것들을 군데군데 만들어서 수거가 잘 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플라스틱이 어쨌든 수거돼 와가지고 업체로 와야 되잖아요. 쓰레기장에 오는데 이 쓰레기장을 못 짓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이쪽에 님비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필요는 해요. 더 이상 매립은 가득 찼어요.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립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제한량, 뭐 산출 제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대안을 마련해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뭐 완벽하진 않지만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잘할 수 있는 대안은 철저하게 재활용을 하는 것과 동시에 나머지는 소각을 하는 거예요. 대신 소각의 집진 시설을 완벽하게 만들어놔서 다른 문제되는 것들이 안 나오게 만드는 거, 그 방안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쉽지 않습니다. 그 쓰레기장 소각 시설을 만드는 것 자체가, 그죠? 특히 수도권 같은 거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해안선에 쓰레기가 많다고 했잖아요. 뭐 종이컵 버리는 거야, 플라스틱 컵 버리는 거야, 본인이 일단은 잘해야 되지만 그 스티로폼으로 된 부표, 양식장에 쓰는 부표, 그거를 다 바꿔야 합니다. 그 제안을 했는데요. 플라스틱 부표, 친환경 부표 등으로 바꿔가지고 양식장에 리빌딩이 필요한 거죠. 지금 정부 해양수산부에서도 그걸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되게 웃긴 내용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는 거예요. 해양수산부 옛날에 좀 이 주무부처도 알아서 그러면 배에다가 소각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 배를 띄웠어요. 그래서 배가 떠다니면서 쓰레기를 다 태워버리고 찌꺼기 최대한 안 남기고 했는데 실제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왜 안 됐냐면은 국제법상 배에서 뭘 태우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만들었던 거예요. 예산만 날리고 그게 백령도인가 연평도에 어떻게 처박혀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아무튼 그런 것들,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한 거죠. 이상적인 대안 말고 그런 대안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너무 우리가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서 뭐 나이브할 것도 같지만 너무 민감하게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내 인생 뭐 플라스틱 없이 살아야겠어, 그 정도까지는 아직까지는 과학기술이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좀 더 기다려보면서 생활을 하자, 이 정도로 제언을 했습니다. 네. GPGP 실제합니다. 단 이해가 아니에요. 이해가 아니라 미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섬입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잘게 찢어져서 만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에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혼용해서 자료를 쓰고 있는 거죠. 이거 다른 쓰레기 자료를 붙여가지고 여기 한반도 7배 쓰레기 섬이다 써 있습니다. 또 K 다른 거 보면은 어느 북태평양 어느 섬 인근에 스쿠버가
수영하는 사진을 동영상 보여줍니다. 근데 막 쓰레기 엄청나게 많은 걸 스쿠버가 수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GPGP라 설명을 해요. 근데 그거는 발리의 섬이었습니다. 가디언에서 발리의 섬을 한 전문 스쿠버 다이버가 하면서 그 촬영을 한 거예요. 그거를 마치 GPGP라고 보도를 한 거죠. 그런 식으로 오용돼서 이용되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 섬은 있다. 맞아. 하지만 이런 큰 플라스틱 쓰레기 섬은 없어. 그래서 저희가 이걸 절반의 사실로 판정을 했습니다. 왜? 미세 플라스틱 섬은 있는 건 맞으니까. 질문? 예. 질문 담당이시네. GPGP가 예. 한국의 쓰레기가 모인 섬인가요? 아니면 그냥 전 세계적으로 모인 쓰레기? 한쪽이 뭐예요? 그러니까 쓰레기가 어쨌든 해류의 순환에 의해서 결국 중국에서 쓰레기 많이 나오면 우리나라 바닷가에 이렇게 오고 우리 서해안에 보면 중국에서 밀려온 쓰레기들이 많아요.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쓰레기가 이제 바닷가로 흘러가면은 일본이라든지 점점 북태평양 뭐 괌 뭐 이런 데 하와이에 가는 거죠. 그리고 해류가 뭐 이렇게 돌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제 돌면서 모이는 거예요. 반대로 여기 미국이나 이쪽에서 온 쓰레기도 돌고 와서 여기 이제 모이는 거. 그러면서 여기에 마치 큰 섬처럼 돼 있는 거예요. 미세 플라스틱이 둥둥둥 떠다니는 그런 섬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쪽에 싹 다 모이는 게 아니라 이쪽에 한 뭐 이 정도 있고 이쪽에 이 정도 있고 이쪽에 이 정도 있고 이런 식의 패치 형식으로 돼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 보인다는 말은 K가 직접 갔더라고요. 배 타고. 네. 또 질문 없으시면 저희 발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